안녕하세요. 두 아이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제 전 시어머니란 사람 때문에 경찰도 불러보고 다 해보네요.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대자로 누우셨거든요. 그 기막힌 사연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일이네요. 결혼 14주년 되던 해에 남편이 그만 바람이 나버렸네요. 어이없게도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이랑요. 둘이 같은 업계 직장인이었고 동창이라는 이유로 여럿이서 자주 모임을 가지더니 결국 둘이 눈이 맞아 저 몰래 둘이 해외여행도 2번이나 가고 주말마다 저녁마다 저와 아이들에게는 바쁘다고 핑계 대놓고는 잘만 놀려 다녔더군요. 그러다가 둘이 사귄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오피스텔을 하나 전세로 얻어 밀회 장소로 하려 했다가 부동산에 간 것에 꼬리가 잡혀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저희 큰아이는 중1,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한창 예민하던 사춘기 아이들이라 상처 주고 싶지 않았기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충격이었지만 애들 앞에서 티 한 번 안 냈습니다. 애들 학교 가면 그제야 남편이랑 울고불고 싸웠고 애들이 학교랑 학원에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녁 차려 먹고 애들 잠들면 남편 잡고 밖에 나와 옆 동네 아파트 벤치에서 울고불고 싸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싸우면 소문나서 아이들한테 악영향이라도 갈까봐요. 그 정도로 저는 제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그 여자와는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3자 대면도 했죠. 그 여자 참 뻔뻔하더군요. 저랑도 몇 번 식사한 적이 있는 여자인데 그때는 제 남편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척했어요. 심지어 둘이 사귀고 있을 때에도 쇼핑몰에서 한 번 마주쳐 인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 남편 보고 너 여기 사냐? 물었거든요.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저를 향한 농락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여자라 그런지 모든 게 다 들통난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는 이혼을 하든 상간녀 소송을 하든 저는 상관없지만 현수 엄마가 많이 힘들 거예요. 애들도 알아서 좋을 거 없을 거고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어차피 돌싱이라 잃을 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위자료 드린다는 셈치고 제가 2천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잘못은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둘이서 한 거라 좀 억울은 하지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과호흡이 와서 카페에서 쓰러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뱃속에서 용암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뺨이라도 날렸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을 잃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했고 말 한마디 시원하게 싸주지도 못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 정리한다고 했고 그 여자가 정말 저한테 2천만 원을 계좌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더러워서 안 받겠다고 하니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면서 이걸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마음은 그 돈을 찢어버렸어야 했는데 당시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둘이 합쳐 170만 원이 나가고 큰애 몇 년 뒤면 대학 입학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애들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둘째까지 어느 정도 클 12년 동안 전업주부였고 자격증 따서 새 직장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수중에 비상금이랄 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한창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가고 또 예민할 시기에 무턱대고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그렇게 그 상처의 시간을 제 마음에 묻어두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참 웃기더군요. 평소에는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라고 하며 여행 갈 때도 시부모님 모시고 가길 대놓고 바라시고 생신, 당신들 결혼 기념일 등 온갖 핑계대며 저한테 대접받으려 하시던 분들이 당신 아들이 바람나 저에게 상처 주었다고 하니 그건 부부 사이 일이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 하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참 착하잖아. 요즘 세상이 바뀌어 남자들도 집안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깥일 하던 사람이 어디 손에 물 묻히기 쉽니? 그래도 내가 조금 가르쳐서 설거지거리에 물 부어 놓을 줄도 알고 양말은 뒤집어 세탁기에 넣는 것도 다 안다. 다 내 덕분이지. 하셨는데 제 남편 바람났을 때는 다 제 탓이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네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남자가 바람이 났겠니? 물론 우리 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저희랑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 하시며 애들 유치원 다닐 때 갑자기 저희 집 근처 5분 거리 아파트에 말도 없이 이사를 오셔서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셨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라며 저희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도 서운해 하셨지요. 애들 체육대회, 운동회, 크고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초대받길 원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등하원 도움은 칼같이 거절하셨지요. 제가 전업주부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요. 전업주부지만 저도 아플 때가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조금만 어지럽거나 다리가 아파도 중내 사내 하시며 저에게 전화하시고는 병원 데려다 달라 난리셨습니다.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잘 모셨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가 그래요. 미련할진 모르지만 남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조금이라도 차갑게 말을 하면 제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조금은 귀찮고 무례하실 때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이니 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합가 하다시피 하며 시부모님을 잘 모셨던 거죠. 그런 시부모님이라 남편의 바람에 조금은 제 편을 들어주며 아들 혼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그간 순종적으로 시부모님 잘 대해드렸으니 저에게 상처 주실 거라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다 저 때문이라고 하시며 당신 아들 마음고생했으니 이제 그만 바가지 긁고 잘해주라는 식의 반응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쯤 되니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군요. 애들한테는 어떻게든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 표정이 몇 달째 비통해 있으니 첫째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고 저희 부부 자는 사이 몰래 침실로 들어와 저희들 핸드폰을 다 뒤져봤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문자와 카톡 등을 보며 짐작해 70%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불행 중 다행인진 모르지만 둘째한테는 본인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기 마음이 너무 지옥이라 동생한테도 지옥을 선사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렇게 속 깊은 첫째 딸은 저에게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학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면 동생이랑 둘이 사교육 다 관두고 독학과 온라인으로 해보겠다며 본인은 아빠 같은 이중적인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너희 성인 되고 나면 이혼하겠으니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니 본인을 위해서 이혼을 해주었으면 한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이제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더군요. 시부모님도 그 사실 알게 되시고는 제 큰아이 불러다 호되게 야단쳤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상처받아도 되지만 제 아이들은 상처받으면 안 되었어요. 제가 없잖아요. 아빠한테 실망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은 큰아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모 이혼하라 부추겼다는 이유로 조부모님에게 혼나야 하는 제 큰딸이 불쌍해 눈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네요. 어머님, 우리 큰애 혼내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지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비싼 학원도 다니는데 어디 감히 부모님을 이혼하라 마라 하는 거야. 내 아들도 나한테는 귀한 자식이다. 내가 손주들한테 뭐 껌뻑 죽고 살 줄 알았어? 잘못한 건 혼나야지.
설마 네가 애 앞세워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 하는 거냐?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전 애들이 평생 모르길 바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라면 응당 자식한테 베푸는 게 당연하죠. 가정 지킬 의무 안 지킨 건 애들 아빠예요. 큰애가 실망할 만하죠. 네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난 거지. 가장을 하늘같이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그 모양이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뭐라고요? 아들 교육 잘못 시켜 가족들한테 상처 준 주제에 뭘 잘했다고 귀한 내 딸 혼내세요.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 혼내시고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희까닥 뒤집힌 눈으로 시어머니한테 삿대질을 해가며 대들었고, 어머님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기절할 듯 놀라며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무셨지요. 그날 이후로 저도 시부모님으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큰애까지 길길이 날뛰며 갈라서라고 하니 별 수 없이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건녀 소송 안 하고 조용히 합의 이혼하는 대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애들 성인 되기 전까지 다달이 200만 원 보내기로 했고요. 이혼하는 마당에 어쩌면 저희처럼 평화롭게 갈라선 집도 몇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진흙탕 싸움은 원치 않았기에 상처는 상처로 남기고 현실을 위해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니 제가 뭘 어찌 해봤자 저만 손해란 것도 깨달았지요. 그렇게 남편만 짐 싸서 나갔고 작은 애한테는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녀 접견 날에는 큰애만 빼고 작은 애만 아빠랑 하루 종일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이혼 후 그렇게 적응해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건 이혼하고 2달쯤 되었을 때네요. 벨이 울려서 누군가 하고 인터폰을 봤더니 전 시어머니였어요. 문을 여니 어머님이 잔뜩 굳은 얼굴을 하고 얘기 좀 하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선심을 썼다는 듯 비밀번호 안 누르고 벨 눌렀다. 내 아들 집에 오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왜 애들 아빠 집이에요? 이제 내 집이죠. 제가 전에 없이 냉랭하게 말하자 전시모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저더러 변했다고 하시며 그래도 잘난 건 없지만 착하고 순한 맛으로 데리고 살았었다고 저를 약 올리듯 말씀하시길래 저도 애들 아빠 뭐 볼 거 있어서 결혼한 줄 아세요? 인물이 너무 별로라 바람은 안 피우겠다 생각하고 한 결혼이에요. 라고 했더니 전시모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어머님이랑 제 전남편이랑 얼굴이며 체형이며 판박이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에게 하실 말씀도 없으면서 시비 걸러 찾아온 거면 당장 나가라고 했고 다신 문 안 열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시모가 애들은 종종 봤으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저번에 큰애 혼낸 이후로 애들한테 무슨 말 할지 몰라서 접촉 못 시키겠다고 했죠. 만나더라도 성인 돼서 만나라고 하니 우시더군요. 이제야 왜 애틋한 할머니 행세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우는 노인 앞두고 더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나가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운전도 못하고 뭐 예약하거나 방문하는 것도 잘 못해서 며느리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너무 힘들어 자꾸 우울해지고 안 좋은 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잘난 아들 시키라고 하니 본인 아들이랑 이혼한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고 하며 우시더군요. 잠시였지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지난날의 고생을 이제야 알아주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미 끝난 인연 어쩌겠습니까? 서로에게 더 상처 주기 전에 이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맞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알아서 잘 사시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몇 달 후에 또 오시더라고요. 이번엔 문 안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밖에서 3시간을 있다 가시더군요.
전 남편에게 전화해 당신 엄마가 자꾸 찾아온다. 단속 잘하라. 말하니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또 오셨고요. 이번엔 애들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밖에 계시는 바람에 작은 애 등 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겠냐 하시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 했더니 그럼 핸드폰만 좀 고쳐주라네요. 며칠 전부터 뭐가 잘 안 되는데 아들도 연락이 안 되고 대리점을 가도 해결을 못 해준다면서 이럴 땐 며느리가 다 해줬었는데 그렇게 못해 속상하다 하시면서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애가 할머니 이리 줘보라 하며 고쳐주더군요. 전시모는 옆에서 감격한 얼굴로 울다 가셨고요. 진짜 황당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잊을만 하면 전시모가 찾아오는 바람에 저는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꼭 작은 애 올 때 맞춰 오더군요. 큰애는 본인한테 냉랭하게 구니 피하시고요. 한 번은 또 작은 애 등 뒤로 따라오시고는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야식 좀 해달라 하시더군요. 전에 자주 해주던 무밥 있지? 그게 먹고 싶구나. 그러시는데 제가 작은 애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니 교묘하게 꼭 둘째 앞에서 시모 노릇을 하시더군요. 그게 너무 역겨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전시모가 약이라도 올리듯 거실에 들어 눕다시피 하며 마침내 속마음을 내비치시더군요. 너 잊었냐? 니들 결혼할 때 우리가 집값 70% 해준 거 몰라? 아무리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 그때보다 3배나 올랐는데 넌 은혜도 모르냐?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안 열리더군요. 전시모는 이어 말하길 우리 아들이 나랑 상의도 없이 너한테 집을 홀랑 줘버린 거야. 내가 알았으면 절대 못 줬지. 바람 한 번 피운 게 무슨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라고. 네가 애 달래서 잘 넘어갔으면 될 일 아니냐? 어찌됐건 나는 니들 이혼 아직 인정 못한다. 너도 이 집 계속 살 거면 나한테 할 도리는 해. 라고 하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할 도리요? 당신하고 나랑 무슨 인연의 끈이 남았다고 할 도리 운운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 더 오면 경찰 부를 겁니다. 라고 했더니 전시무가 콧웃음을 치며 그러면 둘째가 알게 될 텐데 또 한 번 상처 줄 거냐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 테니 그때는 마음 풀고 식사하자고 하며 나가더군요. 전시무가 그렇게 나간 이후로 저는 가슴에 무언가 꽉 막힌 느낌이 들어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물을 먹어도 체해서 병원에 가니 단순 식도염이라고 하며 약을 지어줬는데 차도가 없어 한의원 가니 화병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애 앉혀놓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았죠. 사실 아빠와 잘 맞지 않아 이혼을 했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둘째는 생각보다 의연하게 받아들였고 큰애랑 서로 마음 달래며 잘 지내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몇 주 뒤 전시무가 예정대로 또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작은 애 따라 얄밉게 쏙 들어오길래 제가 문 앞에서 바로 전시모 어깨를 확 밀쳐버렸어요. 그러자 전시모가 당황한 듯 저를 보며 자, 작은 애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러면 다 알게 되지 않니? 라고 속삭이길래 제가 푸하하 웃으며 이미 다 말했다고 했죠. 작은 애는 할머니를 한번 매섭게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러자 전시모가 낙담한 듯 잠시 현관에 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발자국만 더 들이면 바로 경찰 신고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시모가 황당하다는 듯 우리 아들 집에 내가 들어간다는데 경찰이 날 무슨 수로 잡아가겠냐? 원래대로라면 너는 나를 모실 의무가 있어. 그게 싫으면 이 집 다시 우리 아들한테 내놔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전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제 손까지 얼얼할 정도로요. 그 정도 좋게 말씀드렸으면 이제 알아들으셔야죠. 감히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애 핑계 삼아 저를 구워 삶아먹으려 하셨어요? 어쩜 그리 변함이 없으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혼 전이나 이혼 후나 똑같이 악랄하고 불려우 같으시네요. 그것도 아주 못된 늙은 여우요. 전 며느리한테 한 대 맞은 소감 어떠세요? 모든 일은 원인이 있다고 하셨으니 맞은 것도 이유가 있겠죠. 제가 눈 하나 깜짝 안고 차갑게 이야기하자 전시모가 뺨을 감싸며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신고하겠다며 본인이 핸드폰 들어 112에 신고하더군요. 경찰이 오자 전시모가 갑자기 동네 떠나갈 듯 울며 며느리가 시애미 때려 죽인다고 당장 쳐 넣으라 난리더군요. 제가 한마디 할 것 없이 제 아이들이 먼저 경찰들 붙잡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부모님 이혼했는데 자꾸 자기 모시라고 찾아오는 할머니라면서요. 심지어 큰애는 엄마가 할머니 때린 적도 없고 혼자 쇼하는 거라고 저를 위해 거짓말까지 해주었고, 그거 본 전시모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넘어갈 듯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꼬셨어요. 저는 사실대로 제가 뺨 한 대는 올려 붙였다고 이실직고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주거 침입도 성립되고 또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라 그런지 그냥 둘이서 원만한 합의하라고 해주고 경찰들도 가시더군요. 전시모는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 가슴을 멍이 들 듯 치며 울었고요. 또 오실 거예요? 다음엔 더 못 볼 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더니 전시모가 눈물 싹 닦고 일어나 엘리베이터 잡아타고 내려가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바로 집 내놨습니다. 전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애들 학교 근처로 평수 좁혀 이사와서 살게 된 지 현재 2년째입니다. 애들도 많이 안정되었고 저 역시 새 직장 적응해 돈 벌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시모는 제가 말없이 이사간 이후로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본인 불편해 못 살겠으니 내연녀랑 결혼해서 며느리 데려와라 난리치고 저랑 합치라 난리치고 이랬다 저랬다 정신줄을 놓으신 모양이더군요. 전 남편과 전 시대에게 대한 배신감은 눈 녹듯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이따금씩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새 취미인 운동으로 가라앉히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후회도 들지만 전시모 뺨 후려친 그날의 기억은 참으로 상쾌합니다. 저한테 맞고 나서 멍해진 전시모 표정도 다시금 생각하니 너무나 꼬시고요. 황당한 지난 날이지만 극복하고 아이들과 잘 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이혼녀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없지만 누군가를 다시 만나 연애를 하고 재혼하기에는 에너지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는 것 같아 허무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혼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는 제 나이 30살 되던 해 결혼했어요. 1년 반 만에 이혼했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지만 어찌되었건 저를 보호해주지 않은 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치위생사였습니다. 집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40대에 위암 수술 한 번 하신 이후로 회사를 관두셨고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집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던 언니도 인서울 사립대 입학 포기하고 그냥 집 근처 전문대 들어가 21살부터 취직해 일했어요. 그나마 언니도 하던 일이 잘 풀려 돈을 좀 벌기 시작했고 저 20대 후반쯤 되어 저희 본가가 20평대 자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빚도 없고 이제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엄마가 많이 늙어 제대로 된 직장은 못 다니셨고 부모님 두 분이 하루 6시간 정도 알바하시며 월 200만 원 정도 버세요. 그래도 알뜰살뜰 잘 사셔서 월 100만 원씩 저축하십니다. 저 학창시절엔 집에 돈이 많이 없었지만 두 딸들 자립한 이후에는 나름 가게 주머니가 좀 피게 된 셈이죠. 그쯤 저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이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대기업 연구원이었거든요.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없지도 않았고 평균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같았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그치만 남자가 밀어붙여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인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재벌집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잘하면 시댁에서도 차츰 인정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혼해라. 나는 점 찍어 놓은 며느리가 있어. 냉장고 핵심 부품 공장집 외동딸이고 우리 아들이랑 어릴 때부터 친했다. 이쁘고 참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라 나도 걔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살았고 라며 제 가슴에 대몫을 받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말까지 듣고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지만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저를 감싸 주었기 때문에 왜인지 모를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원래 말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하고 저돌적인 성격이지만 마음은 여려서 저러다 1년 안에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아니, 믿고 싶었다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은 저희 결혼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1원 한 푼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고 결국 어머님이 두 손 두 발 들고는 5억 해주셨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 데려왔으면 5억이 아니라 10억도 해줄 수 있었다면서 그걸 굳이 제 앞에서 새초롬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친정에서 가져올 돈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저 기우는 결혼하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모은 돈 탈탈 털고 주변에서 빌리고 해서 2천만 원 해주셨고 제 친언니가 3천만 원 해줬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이거라도 안 갖고 가면 저 평생 무시받는다고 화를 내더군요. 언니의 그 단호한 표정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5천에 제가 일하며 모은 5천 딱 보태어 1억 가지고 갔네요. 제 주변에 비해 저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물론 5억 해주는 남자 집도 거의 없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얼추 남자가 해오는 5분의 1 정도 해갔는데 시어머니는 의외라는 반응이셨어요. 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땅 파도 1원 한 장 안 나올 집안이라고 생각하셨댔나 봐요. 제 직업도 굉장히 평범하고 그러니 돈 한 푼 못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1억 들고 가서 집값에 보탰지만 막상 집 계약할 땐 남편 명의로 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도 허락 못하겠다고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남편이 뭐라 나서긴 했지만 어머님이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깟 1억 가지고 와서 공동명의를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집만은 무조건 우리 아들 명의로 해. 라고 하셨네요. 남편이 저에게 귓속말로 나중에 우리 여보 명의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명의로 하자. 엄마 기분 맞춰드리면 콩고물 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명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에 그냥 시댁과 남편 뜻에 따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7억 좀 안 되는 아파트를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에야 그 정도면 웬만한 아파트도 못 사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된 터라 분당 아파트가 6억에도 거래되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호통치셨거든요. 우리 잘난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인데 남들이 부인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하니? 차라리 관두고 그냥 전업주부나 해. 그래서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다며 제 직업을 폄하하셨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며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하실까봐 그 당시에는 참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말 무서우셨거든요. 드라마 나오는 악독한 시어머니 상이 딱 그러했어요. 얼굴에 심술보 잔뜩 묻어있고 목소리 까랑까랑하며 사람 기 죽이시는 분. 실제로 하시는 일도 저희 결혼 당시엔 은퇴하셨지만 동대문에서 장사 꽤나 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아버님은 은행원으로 계시다가 제 남편 고등학생 될 무렵 퇴직하셨는데 낚시가 좋다며 호를 단신 어디 남해 외딴 섬에 2천만 원짜리 집 사서 사십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다네요. 어머님 말로는 부부끼리도 사소한 걸로 연락 안 하신다고 했고요. 저도 결혼 생활 1년 반 동안 아버님 딱 2번 뵈었네요. 상견례 날, 결혼식 당일날 이렇게 2번이요. 아무리 다 큰 자식들이라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 고등학생들인데 어머님이 일하시며 자식들 케어하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셨나 봐요. 그건 존경스럽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갑질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 잘된 게 다 본인 덕이라고 하시며 툭하면 저에게 나한테 고마워해라. 내가 아들 교육 잘 시켜 대학도 좋은 데 보내고 좋은 직장도 보낸 거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또 착하고 순하냐. 그거 다 내가 가정교육 잘 시켜서 그런 거다. 우리 아들 착해서 내가 시키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거 다 남의 집 딸만 좋은 꼴 되는구먼. 라고 하시며 언짢아 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적이긴 했어요. 요리에 취미도 있고 깔끔한 편이라 집도 잘 치웠거든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고 부인을 위해서 한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더러운 화장실 청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건 전부 제가 다 했거든요. 남편은 뭔가 손에 먼지나 이물질 묻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라서요. 요리를 해주는 건 좋아했지만 난리 나 있는 뒷정리는 오롯이 제 몫이었죠. 그런 속사정들이 있지만 어머님은 제가 시집 한번 끝내주게 잘 간 거라며 저에게 윽박 지르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님 때문에 결혼 초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 역시 못난 사람은 아닌데 시어머니만 만나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차로 5분 거리였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20분 만에도 도착하는 그냥 같은 동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불시에 저희 집에 오실 때가 많았어요. 이유는 제가 살림 잘하는지 감시하러요. 남편이 아침 8시에 집에서 나가면 저는 TV로 클래식이나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책을 보거나 저녁 찬거리 장을 봅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어머님이 오세요. 비밀번호도 아셔서 그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놀란 채 얼굴을 본체만 채 하며 집을 한번 휙 둘러보시는 거죠. 넌 팔자도 좋다. 남편 보내고는 편하게 늘어져서 책이나 보는 거야? 어머님, 그이 출근시키고 집 정리한 후에 잠깐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애나 빨리 낳아라. 하는 것도 없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빈둥빈둥 뭐 하는 거니? 어머님께서 저 일하는 거 싫다고 관두라고 하신... 시끄러워. 아침에 우리 아들 뭐 해먹였는지나 알려줘.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는 불리해지면 소리를 질러 다른 화제로 바꾸셨죠. 그런 어머님의 대화법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불시에 들어닥치는 바람에 저는 불안장애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에 잠시 오셔서 이것저것 둘러보시고 실컷 잔소리 하신 다음 휙 나가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리 밥상은 요구 안 하셨기에 망정이지 제가 끼니까지 챙겨드려야 했으면 아마 더 일찍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초반에는 뭣도 모르고 어머님 폭언에 당하기만 했는데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걸 알게 되신 친종이 속상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한마디씩 용기 내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걸 몇 달 참아드렸다가 나중에는 어머님,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그리고는 역시나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걸 일일이 보고해야 하니?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내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려고 일부러 우리 집 옆으로 니네 신혼집 잡은 거야. 이 집 살 때 쥐꼬리만큼 보탰으면서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지금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자고 하고 있잖아. 라고 하시며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에게 연락하셔서 제가 눈 똑바로 뜨고 대들었다고 이간질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 싸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서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묻더군요. 혹시 우리 엄마한테 대들었어? 엄마가 찾아오는 거 싫다고 소리 질렀다면서? 소리? 내가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이제 오실 때 연락 한번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 그러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엄마인데 뭐 어때? 이제 여보도 익숙해질 때가 됐잖아. 당신도 주말에 엄마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불편하고 싫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거고 당신은 며느리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가 어머님을 조금 더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과 초반과는 어쩐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어머님 역시 아들 붙잡고 며느리 흉을 보시니 남편도 피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처럼 고분고분히 어머님께 아무 말도 안 하길 바라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싸움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겠다며 결혼 반대하는 거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네가 더 잘하면서 우리 엄마 마음 돌리겠다더니 이제 와 못 참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날 대하시잖아. 어머님 때문에 나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조금 더 참아줘야지. 다 알고 한 결혼 아니었어? 이제 와 이러는 거 내가 더 황당해. 남편은 어느 순간 저에게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만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도 200만 원씩 주더니 돌연 1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장 보는 건 어차피 남편 카드로 긁으니 본인 먹을 것에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주는 현금으로 공과금 처리하고 나면 수중에 10만 원 정도 남았지요. 그전엔 미용실이며 제 계절옷 살 여유분 정도는 됐었는데 그렇게 반토막 내어버리니 저는 뭐 돈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심지어 마트 장 보는 카드에서 대중교통 기능을 빼버리더라고요. 제 발목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죠. 저는 운전을 못해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게 되면 늘 대중교통을 이용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와버리니 제 카드로 택시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모아둔 비상금으로 카드값을 메꿔야 했고요. 한순간에 삶이 처참해지더군요. 어머님도 그 사실 아시고는 잘됐다 하시며 전업주부한테 돈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지. 진작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이라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죠. 남편에게 생활비 더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러더군요. 그 전에 200만 원 준 건 내 호의였어. 뭐 카드도 내 카드로 쓰는데 100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야? 그것도 모자랄 때가 있다고. 그리고 재래시장 장 보거나 나 미용실 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미용실이나 옷 사는 건 당신 카드로 쓰지 말라며. 알아서 해. 우리 엄마랑 잘 지내서 돈을 받아보던지. 남편은 심드렁하게 말하곤 했죠. 이쯤 되니 부부 사이도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따위로 나오면서도 꼬박꼬박 저와 잠자리는 같이 하려 하더군요. 너무 싫어서 거부했더니 이건 이혼 사유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이혼하게 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세아가 이따가 내 심부름 좀 해줄 수 있니? 사실 어머님은 은행 가서 돈 찾아와라, 어디 가서 뭐 좀 맡기고 와라 등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반나절 시간을 내야 한다더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싸돈이 몸이 좀 안 좋아 입원을 하셨댄다. 네? 제 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니?
네 신우의 시어머니가 혈전으로 쓰러진 모양이야.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딸내 부부가 좀 바쁘니 시간을 못 낸다면서 도우미를 쓰신다는데 내가 그 양반이랑 굉장히 사이가 깊어. 우리는 니네 친정이랑 다르게 여행도 자주 가고 연락도 자주 한다. 급이 맞아서.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기분이 상한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자 어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 근처 대학병원이랜다. 내가 가려고 하니 모양새가 좀 그러네. 네가 좀 갔다 올 수 있겠니? 뭐 어려울 건 없어. 지금 가면 딱 점심시간일 테니 점심 식판 갖다 드리고 좀 먹여 드리고 낮에는 주무실 테니 그냥 앉아 있다가 저녁에 또 한 번 식사 도와드리고 오면 된다. 저녁에 내 딸이 간다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만 도와줘. 어머님, 아니 저더러 제 신호의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럼 늙은 내가 하리? 일도 안 하고 시간도 남으면서 뭘 빼려고 그래? 어른이 시키면 바로 가서 하는 거다. 당장 옷 입고 병원 가. 내가 차비는 주마.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 독설과 말도 안 되는 행동 다 참아드렸지만 이것마저 이해해드리면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것 같아 거절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제 신우의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라니요? 어머님 병간호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저는 올케잖아요.